하나, 둘, 셋.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드름은 사실 정말 흔한 염증성 피부 질환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여드름 없이 일생을 살았다라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염증성 피부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나이가 지금 20살이 한참 넘고 지금 30살이 다 지나가는데 또는 40살이 다 지나가는데 여드름이 안 생긴 적이 없다. 왜 쟤는 뽀얀데 왜 나는 여드름만 생기냐, 이렇게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콘텐츠예요. 나는 왜 여드름이 계속 생기나, 여드름 체질 분명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여드름 피부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글들을 좀 맞아. 봤었거든요. 이 여드름 피부, 여드름 체질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사실 여드름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피부에 각질이 과다하게 생기는 경우, 피지 분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남성 호르몬, C 아크네라는 여드름균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요 요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드름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 4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방어를 할 수 있는 피부 장벽 기능이 엄청 세다, 이러면 여드름이 안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여드름이 정말 잘 생기는 체질들이 있어요. 개기름이 엄청 많이 끼고 남성 호르몬 분비도 왕성하시면서 각질도 굉장히 잘 일어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피부 장벽 기능 회복력이 많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여드름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감염이 되는, 잘 증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뭘 해도 여드름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자극을 받았는데 멀쩡한데, 똑같은 자극을 받았는데 너무 피부가 확 뒤집어지고, 이거는 사람의 성향이에요. 타고난 거는 사실 못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여드름에 취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와서 또는 홈케어를 통해서 여드름을 좋아지게 해야겠죠. 그럼 여드름 체질, 여드름 피부라는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여드름의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드름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가 피부 장벽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드름에도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이게 참 피부 장벽 기능의 그 약간 파워는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은 보습제를 발라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줘야 여드름이 안 생길 수가 있죠. 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료 방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갖고 와봤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피부과에 갔는데 여드름 때문에 근데 피부과에서 피부를 피할 수밖에 없는 피부라고 했잖아요. 여드름의 요인 중에 과다각화증이라는, 과다하게 각질이 증식되는 경우에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 병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이 과다하게 일어났으면 그거를 깎아내고 그걸 벗겨내주고, 이런 게 일종의 말하면 박피, 영어로 하면 필링이라는 건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라면 박피를 할 수밖에 없는 피부라고 말을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각질의 과다 증식이면은 박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각질의 과다 증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박피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 나왔던 게 네. 이노시톨 영양제, 여성분들이 많이 먹는. 이노시톨 영양제는 여성한테 되게 좋은 영양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간접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드름의 병인 중에 남성 호르몬이 있었죠.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드름을 억제를 시켜줄 수가 있죠. 의학적으로 아주 말이 안 되는 내용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올려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여드름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여성들한테는 피임약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드름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근데 그렇지만 직접적인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굉장히 효과는 떨어질 수가 있죠. 뭐야, 이게 세타필? 세타밀? 세티밀. 세티밀. 특허 유산균 3종. 물론 여성한테 주요한 영양제이겠죠.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이론적 배경이냐면, 여성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드름을 좋아지게끔 할 수 있겠다. 여성의 장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좀 궁금했던 건데, 네. 피부에 좋다는 그 콜라겐, 족발에 있는 그 콜라겐. 그쵸.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나요? 그냥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피부의 진피를 좀 두껍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콜라겐을 섭취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하는 방법은 이것도 역시 피부 장벽 기능을 좋아지게끔 해서 염증을 좀 억제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드름의 치료나 요인이 요쪽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이만큼 한 저쪽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라 이게 너무 멀리 간 느낌이지 않을까. 차라리 이 모든 것보다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제일 효과 빠르고 가격 저렴하면서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역시나 보습제. 이게 너무 기승전 보습제 같은데 이러면은 또 여기 유튜브에 댓글 달려요. 뻔한 얘기 하고 있다. 내가 뭐 이런 얘기 들으러 왔냐. 좀 더 개선을 바라는 댓글들이 달리겠죠. 근데 이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사실 피부 장벽 기능만 어느 정도로 높여주게 되면은 여드름도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피부 장벽 기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습제거든요. 꾸준하게 발라주다 보면 피부 장벽 기능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피지 분비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고 싸고 간단한 방법이다 라는 거를 또 이 동영상의 다른 주제지만 기승전 보습제로 이야기가 됐네요. 각종 영양제보다는 보습제 발라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여드름 체질이란 게 있나? 이 여드름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드름 체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기본은 피부 장벽 기능을 좋아지게끔 하면 여드름 체질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피부에 잘 맞는 보습제만 잘 골라서 그것만 꾸준하게 발라주다 보면 여드름도 어느 순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정확한 설명을 각각의 피부 타입에 맞춰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러면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시고 그거에 맞는 치료법을 또는 체질 개선법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거나 또는 이 유튜브를 개선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댓글 달아드리고 그거를 저희 채널에 반영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